그래서 올빼미 어떻게 봤나요? 저는 간만에 정말 재밌게 봤어요. 우리 잘해서 거스르는 거 없이. 전반적으로 재밌는데 뒷심이 부족하다. 이게 데뷔작이더라고요. 잘했다. 근데 나는 약간 보면서 뭔가 되게 헐리우드 영화 같다? 배경은 조선이고 우리나라인데 사극인데 연출이나 스타일이 헐리우드 영화 같아서 뭔가 외국인이 사극을 재해석한 느낌 같은 기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줄거리 읽어볼까요? 네. 인조가 재위 중인 조선. 앞이 안 보이지만 실력을 가진 평민 침술사 천경수, 류준열 배우는 어의 이형익, 최무성 배우의 눈에 띄어 궁의 내의원 침술사로 취직하게 됩니다. 사실 천경수는 아예 앞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닌 빛이 사라질수록 시력을 회복하는 올빼미 같은 희귀병, 주맹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숨기고 밤에 의술을 독학하며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던 인조의 장남 소현세자, 김성철 배우가 돌아오게 됩니다. 인조 유해진 배우와 소현세자는 8년 만에 재회를 했으나 청나라에서 신문물을 보고 온 소현세자의 개혁 의지와 청나라를 오랑캐 취급하고 명나라에 대한 지지를 굽히지 않는 인조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가게 됩니다. 소현세자는 몸이 좋지 않았는데 인조는 이형익 어의를 시켜 소현세자의 치료를 전담하게 합니다. 이형익의 신뢰를 받는 천경수는 단번에 소현세자의 치료를 함께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시각에 세자의 기침이 심해져 내의원에서 당직을 서던 천경수가 혼자 소현세자의 침을 놓게 되고 그곳에서 소현세자는 천경수가 눈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현세자의 통찰력에 천경수는 입궐하고 처음으로 자신의 비밀을 밝히고 둘은 신뢰를 쌓게 됩니다. 어둠에서 눈이 보인다. 그 상황 설명이나 캐릭터 설명이나 거의 다 대사로 약간 소문을 우리가 듣듯이 생각보다 정보 전달이 되게 자연스럽고 거부감 없이 쑥쑥 잘 들어와서 좋았어. 그게 약간 헐리우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좀 디즈니 스타일 같은 내가 눈이 밤에는 보이고 어떻게 활약을 할 그 빌드업을 잘 쌓고 있는데 이런 비밀은 들켜야 되는 게 국룰이잖아. 도대체 누구한테 들킬까? 붙자 세자한테 들켜버리니까 약간 너무 재밌고 근데 세자의 캐릭터가 진짜 너무 착하잖아. 착하기만 한 사람이잖아. 너무 바보 같을 정도로 처음으로 이 캐릭터한테 거부감이 좀 느껴졌어.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후세대 사람이니까 맞아. 명나라를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소현세자가 더 너무 선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한 사람을 죽였으니까 진짜 나쁜 놈들 이렇게 되는 게 약간 감독의 의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인조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인조 캐릭터가 너무 악역으로 나와서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처음부터 약간 의미심장한 그 등장과 더불어서 이제 극악으로 확실하게 악역의 빌드업을 맞아. 쌓았잖아. 근데 악역으로 그렸다기보다는 역사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냥 진행되다 보니까 이미 그 삼전도의 굴욕을 겪고 나서 약간 자격지심이 있고 그 신하들은 불신 같은 게 팽배해져 있고 그 부분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힘을 잃었으니까 당연히 좀 열등감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약간 그 세자의 캐릭터를 생각해보니까 약간 언니가 아까 디즈니 같다는 그 말을 약간 납득이 되는 거야. 그치? 너무 착한 이 주인공의 약간 발화점? 상업영화고 사건 위주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선하게 그거를 구분이 너무 구분이 뚜렷해서. 그치 그렇게 한 것 같아. 어느 날 갑자기 세자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형익과 천경수가 달려갑니다. 이형익의 보조를 맡아 소현세자의 열이 내리게끔 천을 적시던 천경수는 초가 수명을 다해 어두워진 찰나에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형익이 놓은 침으로 인해 소현세자가 피를 흘리며 발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상 가능했는데도 소름이 돋았다고 했어. 서스펜스를 진짜 오랜만에 맞아. 제대로 잘 만든 장면을 본 것 같아. 연출 잘했다. 사람 선하게 나오잖아. 이형익이 사람도. 근데 그 아무렇지도 않게 왜 안 줘? 하는 그 표정이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맞아, 진짜 맞아. 무서웠어. 와. 재밌다. 미국의 세자를 해하면서 뭔가 표정마다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말. 그렇게 이형익에게 내색하지 않고 내의원으로 돌아온 천경수는 자신을 알아봐준 소현세자를 되살리기 위해 도구를 챙겨 서둘러 소현세자의 침소로 복귀합니다. 최선을 다해 소현세자를 치료하다가 이형익이 회수 못한 독침 하나를 습득하게 됩니다.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천경수는
자신의 비밀과 소현세자와의 관계, 그리고 소현세자를 죽인 범인을 소현세자의 아내인 강빈에게 고하게 됩니다. 강빈이 증거인 독침과 함께 인조를 찾아가 소현세자를 죽인 이영익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청하는데 사실 이영익을 시켜 소현세자를 죽인 사람은 인조였습니다. 야, 유해진 배우 표정이 싹 변할 때 영화 자체에서 조금 반전처럼 느껴지게 돼서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복침을 빠뜨리고 와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 하잖아. 와 거기서 내가 잘못 들었나 지금? 유해진 배우의 악역을 거의 난 처음 보는 거 같거든. 근데 와 압도되는 느낌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 난 너무 재밌더라고. 너무 무서웠어. 완전 연기 변신. 그렇게 강빈은 투옥되고 소현세자 살인사건은 은폐되는 듯 했으나 소현세자의 아들인 원손과 천경수는 혁신파이던 영의정, 최대감 조성아 배우와 연합하게 됩니다. 천경수의 활약으로 독침 이외의 증거인 독살 사주 밀서를 획득하여 영의정을 필두로 인조를 몰아내고 새 시대를 여는 듯 했으나 인조와 영의정의 은밀한 거래가 성사되어 인조는 왕좌를 유지하게 됩니다. 거기는 조금 아쉬웠어요. 은밀한 거래 장면 있잖아요. 갑자기 말로만. 영화 흐름상 이 두 분이 합의를 봐야 되는 건 맞는데 다른 느낌으로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 너무 쉽게 갔던 것 같아요. 거기 촬영도 되게 힘을 빼고 찍었잖아. 그 되게 빈 궁전에서 두 배우만 출연하고 되게 좀 통통 빈 느낌으로 나는 거기가 통통 빈 그 공간이란 점도 너무 적절하고 적절했다고. 건너가기에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거대한 공간에서 그렇게 둘만 대화하는 게 매력적으로 그릴 수도 있었을 텐데 평이한 드라마 컷처럼 나와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사건과 사건들이 조금 유기적으로 얽혀있다는 느낌은 좀 안 들거든? 예를 들면 이게 소현세자가 죽었으니까 왕자가 죽었으면 장례를 좀 크게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장례 기간 때 쿠데타가 벌어졌다. 근데 인조가 막 눈 하나 깜짝 않고 지금 내 아들 장례 치르고 있는데 뭐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긴장감이 있었겠다. 몇 년 뒤 귀양간 원소는 사망하고 천경수는 제야로 돌아가 침술사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인조의 병세가 악화되어 궁에서 명의를 찾으러 민간에 내려오게 되고 천경수는 궁으로 돌아가 이형익이 소현세자에게 했던 것과 같이 침으로 인조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근데 복수를 안 할 줄 알았어요. 하는 게 좀 별로지. 네. 왜냐면은 사실 그 인조가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그 경수한테 누가 시켰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사실 시킨 게 아니고 본인의 의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직업이 사실 의료계통이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어떤 숙명 같은 일이잖아요. 그게 어떤 그들과 다름을 보여주는 거고 어떤 이 경수라는 캐릭터의 의를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했나? 소현세자를 잃은 거는 원통하겠으나 자신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 의사인데. 그 군자의 복수는 무슨 말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10년이 되어도 유효하다 이런 건가? 군자의 복수는 뭔가 뭐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고 좀 세련됐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근데 어떤 천경수라는 캐릭터가 인조한테 복수를 하면서 끝냈다는 게 좀 캐릭터성을 잃지 않았나. 군자가 아니고 일단 이 사람은 맞아요. 거의 천민 같은 평민인데 이 계급 사회에서 왕을 봐도 안 믿기잖아. 눈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 뭘 목격했다는 이 아이러니가 이게 중요한 건데 촉발할 때는 작용을 했는데 이 소재가 이게 매듭지었을 때는 그냥 상관이 없어졌다고 해야 될까? 영화 시작할 때는 이제 색감이나 소리나 이런 거에 되게 집중해서 연출을 보여줬잖아. 소현세자가 죽은 이후로는 약간 그런 연출이 없다. 사그라들고 약간 애를 아예 그냥 눈이 보이는 애처럼 연출을 해버린 거지. 나는 그렇게 느꼈어.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사실 저는 밤에 눈을 볼 수 있고 이런 일을 겪었다고 저작거리에서 말해도 아무도 안 믿는데 뭔가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더 현실적이지 않았을까? 약간 보통 역사는 승리한 사람의 기록이라고도 표현을 하니까 인조가 결국 승리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천경수 자체는 목격자지만 힘도 없고 그 영화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부분이 그거잖아. 본 것도 말할 수 없고 들은 것도 못 들은 척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서름도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을 지키지 못한 약간 죄책감도 같이 있었잖아. 그 밖으로 쫓겨났을 때도 계속해서 이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 게 진실을 설파하려고 그냥 언젠가 인조가 죽을 때를 기다려서 자기가 그 공간에 들어가서 침을 넣고 죽여서 복수를 하는 이게 너무 우연의 약간 주인공이 의도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존버한 거네요. 그래서 뭐 어차피 픽션이니까 뭐
결말에서 그냥 침출사로서 성공해서 복수한다 이거보다는 밖에 나가서 맹인인데 그냥 자기가 봤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다니는. 보고 나서는 조금 왜 그랬지 싶은 장면들이 있지만 보는 중에 몰입해서 잘 따라가게 만들었어서 훌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목이 좋아. 올빼미. 올빼미가 안 나온다는 점이 더 좋아.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상징적으로 제목에서 표현함으로써 그냥 딱 그게 느껴지는 게 난 좋았어. 불인데? 내 취향이야. 넌 단어 제목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밤에 활동하는 동물이긴 하지. 근데 뭐 어쩌라. 중간에 캐릭터성을 버려서 그래. 올빼미가 더 착 붙으려면은 이 스토리 자체가 의사로서 이 궁에서 막 주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게 아니고 약간 그림자처럼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뭔가 맞아. 목격하는 거야. 그러면 올빼미가 더 어울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올빼미라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연에서 이렇게 그림자처럼 있다고 해야 되나? 올빼미 자체가? 나무 위에서 이렇게 그냥 있는지도 모르지만 항상 보고 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천경수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데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프대요. 누가 아프대요. 와주세요 해서 가. 막, 중요한 걸 볼 수밖에 없는. 당연히 상황이 이거 만들어져 버렸구나. 그치. 뭔가 역할이 없다고 당연히 치부하는데 뭔가 중요한 거를 목격해버린 이런 게 더 재밌었을 것 같아. 연빈 부분에 천경수가 하늘을 보는 POV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류준열 배우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었대. 그 해를 보는 장면이 원손 안고 해보는 거? POV를 본인이 그 본인의 감정을 실어서 직접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프닝 때는 그 장면의 의미를 모르잖아. 응. 근데 이제 뒤에 그 장면이 다시 나왔을 땐 약간 좀 울컥했거든? 진짜 한시에 급한데 해가 떠버렸으니까 이제 앞이 안 보이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해가 뜸으로써 앞을 볼 수 있는데 근데 해가 왕을 뜻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해를 보면서 이제 자신이 시력을 잃어서의 무력감도 있지만 뭔가 인조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무력감도 함께 담은 것 같네. 중간에 약간 이런 연출을 좀 상가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경수가 처음으로 높은 사람들 이제 침을 놓을 때 어차피 맹인이니까 그냥 불을 다 꺼버리고 그 앞에서 후궁이 그냥 옷을 좀 벗는단 말이에요. 근데 당황스러운 감정만 좀 들어가면 좋은데 좀 묘하게 좀 섹슈얼하게 연출한 거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나? 네, 한 줄평 해볼까요? 상대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돋보인 영화. 서사는 있는데 캐릭터는 없다. 복수의 끝은 결국 죽이는 것밖에 없는가. 한결의 시간 가져볼게요. 영화 올빼미와 안태진 감독, 죽일지 살릴지. 하나, 둘, 셋. 딱히 뭐 이유는 없는데 헐리우드 영화 같다고 아까부터 계속 말했는데 만약에 이게 그 디즈니식으로 만화 영화로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플롯은 재밌지만 영상미로 압도하는 부분이 있었냐? 이야기를 화면에 담는 것밖에 안 했지. 그쵸. 빛과 어둠 이런 걸 뭐 대조적으로 활용을 잘했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조금 대규모의 뭔가 씬이 있었나?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무난했다 정도가 딱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 나한테는. 최근에는 좀 내러티브? 약간 플롯 자체가 좀 따라가기 힘든 영화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사실 나머지 요소들은 영화를 만들어가면서도 늘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난 약간 차기작으로 스릴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 그 서스펜스를 만드는 그 연출력이 굉장히 근래에 본 한국 영화 치고 제일 좋았다고 느껴서. 이건 스릴러가 있는. 이것도 스릴러의 일부인데 너무 상업적인 색이 많이 들어간. 조금 중화됐다? 제가 그냥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돈 주고 보기 충분하다. 다음 영화도 볼 것 같다. 나중에 이제 만약에 사람들끼리 올빼미 볼래? 라고 했을 때 그냥 뭐 흔쾌히 다시 볼 볼 수 있다. 의향이 있는. 다시 본다고? 좀 다시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시 보는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영상미라는 거지. 소현세자가 죽을 때 내가 느낀 그 섬뜩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 번 더 보고 싶어. 근데 그 이후의 내용은 사실 나도 이제 핸드폰 할 것 같긴 한데 인조의 정체가 밝혀지는 거기 순간까지는 한 번 더 느껴보고 싶다.